여행하며 살면 괜찮을 줄 알았다. 퇴직 2년 차에 드러난 실수라는 말은 많은 은퇴자들이 속으로 삼킨 고백과도 같습니다. 퇴직서를 제출하던 날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본인도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미뤄왔던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바쁘게 살던 인생의 보상처럼 공항의 불빛과 낯선 도시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행은 휴식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그리고 삶이 되어버린 여행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정년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금과 적당한 예금이면 몇 년은 충분히 여행하며 살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젊을 때 해외 출장으로 스쳐 지나간 도시들을 다시 천천히 보고 싶었습니다. 퇴직 첫 해 그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배낭 대신 캐리어를 끌고 유럽의 골목을 걷고 동남아의 해변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다시 떠날 날을 새며 웃었습니다. 문제는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퇴직 2년 차가 되자 여행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고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거워졌습니다. 매번 숙소를 옮기고 환전을 하고 식당을 고르는 일이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아프면 기댈 병원도 없고 사소한 일 하나를 이야기할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여행지에서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하루가 이어지자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공백이 되었습니다. 여행 중간에 귀국했을 때 집은 낯설었고 다시 떠나자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떠도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잠을 설쳤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 공기업에서 퇴직한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부 여행을 은퇴 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젊을 때 아이들 키우느라 미뤘던 시간을 이제 아내와 함께 채우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 부부는 캠핑카를 개조해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사진 속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다른 풍경을 배경으로 커피를 마시고 오늘은 어느 길로 갈지 상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행 중에도 생활비는 꾸준히 빠져나갔고 예상하지 못한 차량 수리비와 의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도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명분 아래 역할이 사라진 삶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야 했지만 동시에 서로가 유일한 상대라는 사실이 숨막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덕분에 대화가 있었는데 은퇴 후 여행에서는 떨어질 틈이 없었다고. 여행은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작은 불만과 서로 다른 생활 리듬이 여행길 위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캠핑카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마음에는 깊은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행하며 살겠다는 선택은 은퇴자들에게 가장 흔한 로망 중 하나입니다.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휴가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휴가는 끝이 있지만 은퇴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행은 일상으로 돌아갈 곳이 있을 때 쉼이 됩니다. 돌아갈 자리가 사라진 상태에서의 여행은 방향 없는 이동이 되기 쉽습니다. 퇴직 2년 차에 문제가 드러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 해에는 비일상의 힘으로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삶의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규칙적인 관계와 역할, 익숙한 공간과 소속감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을 선택할 때 비용 계산을 합니다. 항공권과 숙소, 생활비를 따져봅니다.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이 일상이 되었을 때 외로움과 관계의 변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설렘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자극을 주지만 자극은 반복되면 무뎌집니다. 그 무뎌진 자리를 채워줄 일상의 의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행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삶에 필요한 것은 이동이 아니라 정착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꼭 한 곳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관계와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행하며 살면 괜찮을 줄 알았던 선택이 실수가 되는 순간은 여행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여행이 끝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퇴직 2년 차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여행은 결국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멀리 떠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행은 삶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삶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행하며 사는 은퇴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좌절로 끝나는지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휴식의 연장선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해왔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쉼을 꿈꿉니다. 그래서 은퇴를 마치 끝없는 휴가처럼 상상합니다. 하지만 휴가는 일상으로 돌아갈 전제가 있을 때 비로소 휴식이 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휴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여행형 은퇴가 처음에는 자유로 느껴지다가 점점 불안으로 바뀌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돈보다 시간입니다. 출근과 퇴근으로 나뉘던 시간이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계획되지 않은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행은 이 시간을 채워주는 훌륭한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이지 시간을 조직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디를 갈지 무엇을 볼지는 결정해주지만 오늘 내가 왜 이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퇴직 초기에는 새로운 풍경과 이동이 그 질문을 덮어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때 많은 은퇴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피로감과 공허함입니다. 전문가들이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안정적인 수입이나 건강만이 아닙니다. 반복 가능한 일상과 역할 그리고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팀장이었고 누군가는 후배를 챙기는 선배였습니다. 그 역할이 스트레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존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행형 은퇴는 이 역할을 한꺼번에 내려놓게 만듭니다. 여행지에서는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숙박비를 지불하는 손님이라는 역할뿐입니다. 이 단순한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부부 은퇴자의 경우 문제는 더 복합적입니다. 여행을 통해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관계의 상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대화가 부족했던 부부는 더 말이 없어지고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지 못했던 관계는 더 자주 충돌합니다. 회사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상태에서 여행은 하루 종일 마주보는 삶을 강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친밀함은 쉽게 피로로 변합니다. 여행형 은퇴에서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젊을 때의 여행은 피곤해도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과 일상이라는 리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여행은 돌아올 곳이 불분명합니다. 장기간 이동하며 사는 삶에서는 몸이 아파도 쉬는 방식조차 낯설어집니다. 익숙한 병원과 의료진, 이웃과 가족의 존재는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은퇴자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은퇴 설계에서 여행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중심에 두는 삶이 아니라 삶의 구조 안에 여행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거점과 반복 가능한 일상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여행을 넣는 형태입니다. 이동과 정착을 균형 있게 설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돈에 많고 적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자산이 있어도 삶의 구조가 없으면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행은 그 질문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미루게 할 뿐입니다. 미뤄진 질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져 돌아옵니다. 퇴직 2년 차에 많은 은퇴자들이 흔들리는 이유도 그 시점이 바로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며 살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 속에는 후회보다도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삶은 이동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떠날지가 아니라 어디에 머물며 누구로 살아갈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여행은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도 결국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반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지 않게 마주한 사람만이 여행도 삶도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